자, 그래서 다시. 자, 여러분 조건 접속사 3개니까 한 명씩 부르면 되겠다. 자, 누가 시간 접속이 8개 조건. 자, 조건 접속사 3개니까 일단 3명이서 불러보자. 가연아 조건 접속사. yes, if. 괜찮지? 동자 조건 접속사? 글로 가면 안 돼. 그건 부사절 접속사 아니야. 그건 부사절 접속사 할 때 뭐야 whether. 그거 말고 if no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있잖아. 만약 그렇지 않다면 you로 시작하는 거? 그치, unless. 은총아 마지막 조건 접속사 좀 어렵긴 한데 기억할까? as 뭐? as는 맞는데 as 사이 들어간 거 뭐라고? good job. as long as죠. 해석 어떻게 하지, 은총아? good job. 여러분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될 거예요. 조건 접속사 3개. 괜찮지? 자, 시간 접속사 불러볼게. 세영아 시간 접속사 생각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 줄래? good job. 세영이가 아주 좋은 스타트를 보여줬어요. 뒷사람에게 도움이 된대요. 가연아 시간 접속사. good job. 자, 동주야 시간 접속사. 세영이 뒤가 나였어 했는데. 좋아. when. 여러분 이때 when은요 as로 바꿔 쓸 수 있죠. 은종아 시간 접속사. good job until. 세영아 시간 접속사. 여러분 여기서 until은 till로 바꿔 써도 괜찮아요? good job once. once 너무 좋아. 가연 시간 접속사? 와, 1. 오케이, 여기 while 적을게요. 근데 while은 여러분 부대 상황, 동지 동작에 더 가까우니까 일단은 적어놓고. 잘했어, since. 굿자. 여기서 since 뭐뭐 이후로. 자, 그러면 하나 남았네, 은총아. 뭐뭐 할 때마다. 굿자. 한 개 더 남았다. 일단 한 개 더 남았어. 뭐뭐 하는 한. 기억나는 사람.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한. 이래. 뭐뭐 하자마자. yes. 너무 잘했어. as soon as입니다. 되겠지?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영어에서 시간 접속사 8개와 조건 접속사 3개가 있는데 일단 이거 외워두잖아. 그 문법 문제 풀 때 진짜 도움 된다. 알겠지? 자, 얘네들이 will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문법 문제 푸는데 도움 돼. 알겠지? 그래서 나온 김에 정리해봤고요. 자, 문법 포인트가 동사의 시제라고 했잖아요. 가정법이. 그럼 왜 동사의 시제인지를 우리가 기본 가정법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알겠죠? 기본 가정법을 정리하러 갈 겁니다. 볼게요. 얘들아 이걸 잘 기억해줘. if절에 현재 있으면 미래고 과거면 현재고 과거 완료면 과거다. 알겠죠? 자, 옆에 가볼게. 자, 기본 가정법 하고 나오고 있죠. 자, 가볼게. 가정법 현재라고 적혀있어. 여러분 항상 이름에 힌트가 있을 거거든요. 자, 여기 적혀있는 현재 시제가 if절 뒤에 오는 동사의 시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if절 뒤에 현재 시제를 쓸 거란 말이야. 괜찮죠? 자, if절 뒤에 현재 시제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주절에는 항상 조동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조동사는 will, can 혹은 may 정도까지 볼 수 있겠죠. 되겠죠? 자, 조동사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어요. 보조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죠? 본동사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본동사의 형태는 어떻게 와야 돼? 동사 원형으로 오게 되죠. 괜찮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 항상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죠. 뭐 클래식한 문장이죠. If it is sunny, I will go out.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tomorrow까지 적을게요. 그럼 여러분 내일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가 있지만 현재 시제로 적었어. 왜?
if 뒤라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 뒤라서 괜찮지? 해석하면 어떻게 돼? 만약 뭐뭐라면 주어 동사 할 것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날이 좋다면 내일 날이 좋다면 나는 밖에 나갈 거야. 자, 여러분 이 문장을 생각해봐. 여기 숨겨진 의미가 있어? 숨겨진 의미가 없죠. 말 그대로 내일 날씨가 좋으면 나 외출할 거야 라고 했어. 그럼 숨겨진 의미가 없어. 가정법이야 직설법이야? 동주야? 숨겨진 의미가 없어. 그치. 여러분 가정법의 현재는요 직설법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건문이라고 부를 거고요. 조건문은 발생 가능한 미래의 사실을 가정하는 거예요. 괜찮죠? 네. 내일 날씨 좋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볼게. 가정법 과거를 정리해 볼 거예요. 자, 가정법 과거 볼게. 문법 이름에 힌트가 있다고 했죠. 이 과거 시제 if 절 뒤에 시제가 될 겁니다. 과거 시제 되겠죠? 단 동사가 비동사라면 항상 어떤 형태만 쓰죠? 그치, 개소리 월만 쓸 거예요. 괜찮죠? 가정법 개소리 월만 쓸 거예요. 되겠지? 자, 그리고 과거잖아요. 그래서 조동사도 과거로 맞춰줄 거예요. will의 과거, would, can의 과거, could, shall의 과거, should, may의 과거, might 이렇게. 괜찮지 여러분? 그래서 우슈쿠마 이렇게 외우세요. 우슈쿠마. 괜찮지? 자, 그리고 얘도 조동사잖아. 조동사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 동사 원형. 괜찮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봐봐요. 여기에 동사가 있었죠? 괜찮지?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온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조동사기 때문에 이 동사들의 형태가 원형으로 바뀔 뿐. 괜찮지? 그래서 동사 원형이 조동사 뒤에 온다. 되겠지? 자,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엄청 클래식한 예문이에요. 자,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쓰면 오글거릴 수 있어. 오글거려서 차일 수 있어. 하지만 한번 써봐. 약간 콩깍지 씌우면 괜찮아. 알겠죠? 보세요. If I were a bird 하고 나왔어. 내가 만약 새라면 I could fly to you 했단 말이죠. 네, 오글의 극치죠? 너한테 날아갈 텐데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장을 봐봐.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지금 있어 없어? 내가 만약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했단 말이야. 자, 여기는 뭐가 숨겨져 있죠? 내가 새가 아니라서 너한테 지금 날아갈 수가 없어 라는 말이 숨겨져 있죠. 이런 거야. 이제 전화를 막 해. 새벽에 엄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어.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나 지금 너무 보고 싶은데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나 갈 수 없잖아. 우리 집 13층 뛰어내면 죽어. 그래서 그때 말하는 거지. 내가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나 새 아니잖아. 그럼 이제 너한테 날아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네. 괜찮지? 그럼 이거는 가정법이에요, 직설법이에요? 가정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if 절 뒤에 과거 시제가 쓰였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랑 전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해야 되는데 이거 과거일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 시제가 쓰여도 if 절 뒤기 때문에 자, 정의는 내가 새가 될 수 있어 없어? 내가 새 되는 거 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래서 발생 불가능한. 자, 내가 지금 남자친구랑 전화를 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 사실에 반대를 가정하는 거예요. 왜? 난 새 아니라서 너한테 못 가잖아. 괜찮지?
자, 그래서 여러분 해석에 주의해야 돼. 이게 과거 시제가 적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새였다면 막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그거 아니야. 우리 지금 현재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현재처럼 할 거예요. 만약 한다면 되겠지? 이라면 할 텐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정의를 비교하면 위에 가정법 현재 즉 조건문이랑 정의 차이가 있어요. 조건문은 정의 어떻게 적어놨어요? 우리가 발생 가능한 사실을 가정했어요. 근데 가정법은 보세요. 발생 불가능한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름에서 시제 힌트가 있다고 했죠? 과거 완료가 적혀 있네요. 그러면 if절 뒤에 과거 완료 시제를 써주면 된다는 거죠. 자, 과거 완료 형태 어떻게 생겼죠? 또 침묵. 대답. 과거 완료. 그치, 네, 잘한다. 헤드 PP 써준다는 소리입니다. 이쪽. 그리고 여러분 조동사 과거 형태를 여기도 쓸 거예요. would, could, should, might요. 자, 그래서 우슈쿠마 이렇게 외우세요. 우슈쿠마. 괜찮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위에는 조동사 과거 시제 뒤에 동사 완료이 왔죠. 근데 여기 있는 헤드 PP가 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 이 헤드 PP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서 오겠어요? 조동사 뒤니까 조동사 뒤에 헤드 쓸 수 없잖아. 그래서 네, have PP로 바뀌어서 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문법 포인트가 동사의 시제였죠. 이게 문법 포인트예요. 자, 가정법 과거는 얘 뒤에 동사 원형이 있었고 과거 완료는 우슈쿠마 뒤에 have pp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법 포인트의 끝이에요. 가정법은요. 어렵지 않아요. 괜찮죠? 자, 그래서 다시 과거 완료를 조금 내려가지고 마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것도 예문을 하나 적어볼게요. 자, if I had studied last year, 되겠죠? I could have entered the university I wanted to 이렇게 적는 거죠. 괜찮죠? 여러분 여기 엔터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괜찮죠? 자, 그럼 봐봐. 작년 과거죠? 작년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나는 내가 원했던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문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의미 있어요? 없어요? 숨겨진 의미가 있어. 여기 숨겨진 의미가 뭔데? 내가 작년에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원하던 대학에 못 갔네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정의 적어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똑같아요. 발생 불가능해. 왜? 과거일이잖아. 바꿀 수 없어 지금. 괜찮지? 자, 그리고 여러분 가정법 과거 완료의 실제 시제 뭐라고 했죠? 이거 그치 과거였어요. 괜찮죠? 자, 그리고 사실 보세요. 여기 숨겨진 사실은 뭐야? 내가 공부했어 안 했어?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해석의 별표 쳐놓으세요. 자, 여러분 아까 위에서 가정법 과거를 봤잖아요.
자, 가정법 과거는 실제 시제가 현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뭐뭐라면 할 텐데 이렇게 해석했죠.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실제 시제가 과거죠. 그럼 얘를 과거로 해석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만약 했다면, 였다면,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말을 보고 영작할 때 가정법을 써야 한다면 얘들아, 과거로 해석이 되어 있다면 그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고, 현재로 해석이 되어 있다면 그건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어에서 기본 가정법이 몇 개죠? 2개밖에 없어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이 2개밖에 없어요. 가정법 현재는 직설법이었어요. 직설법. 괜찮지? 조건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문법 포인트는 동사의 시제. 괜찮지? 자, 그리고 옆으로 살짝 가봐봐. 서술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서술 포인트는요,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꿔 적는 거예요. 괜찮죠? 자, 일단 가정법은 if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if A, B의 구조일 거야. 자, 그러면 직설법에서는 이 if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 if가 얘들아 as로 바뀌어. 아까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라는 예문이 있었잖아요. 만약 내가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수 있을 텐데잖아요. 바꿔 말하면 나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요. 괜찮죠? 그럼 이때 as는 뭘로도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네, because 또요. 하나 더 있잖아.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yes, since 이렇게 바꿔 적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as A, B가 되는데, 여러분 이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가 돼요. 그럼 여러분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인과관계라는 소리죠? 자, 얘는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였어. 근데 우리가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로도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A, B 앞에 결과의 접속사를 적어주면 돼. 뭐 쓰면 되죠? 그래서 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 yes, so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접속사를요. 자, 그리고 아까 if절의 시제 기억하라고 했죠. 자, 여러분 과거 시제가 if 뒤에 있대. 그럼 실제 시제 뭐라고 했죠? 현재라고 했어요. 괜찮지? 자, 과거 완료 시제가 if 뒤에 있어. 그럼 실제 시제 뭐라고 했죠? 네, 과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법의 정의는 발생 불가능한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였죠? 자, 긍정문의 반대 뭐예요? 네, 부정문이죠. 그럼 여러분 부정문의 반대는요? 긍정문이 되는 겁니다. 이 위에 칸이 하나 더 있어. 기본 가정법 위에. 맞죠? 거기 정상.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적용해서 이 예문을 직설법으로 우리가 바꿔볼게. 괜찮지? 자, 이거 잘 생각해서 바꾸는 거예요. 일단 if가 뭘로 바뀐다고요? as로 바뀔 거예요. 자, 동사의 시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건들지 않아요? 그러면 I 쓰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 과거 시제 와 있고 긍정문이 있어요. 그러면 직설법에서는 현재 시제에 부정문을 쓰는 거죠. 괜찮지? 그러면 여러분 비동사 현재형인데 부정문인데 주어가 I야. 뭐 써야 되죠? 그치, I am not 쓰라는 소리입니다. 괜찮지? 그 다음에 a bird 적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주절도 마찬가지.
자, 동사의 시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건들지 않아요. I 적을 거예요. 괜찮죠? 자, could fly. 괜찮죠? 그럼 여러분, would를 제외한 나머지 조동사는 살려주면 돼. 자, could의 현재형 뭐 쓰죠? can 쓸 거예요. 긍정문이네. 어떤 문 써야 돼요? 네. 그래서 can't fly to you 쓰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되겠죠? 보면 어렵지 않죠?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난 너한테 날아갈 수 없어 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옆에 보면 얘들아 이렇게 바꿀 수 있게 연습할 수 있는 문장들을 적어놨어요. 몇 개만 같이 해볼게요. 자, if Elsa didn't eat so much, she wouldn't be overweight 하고 나왔죠? 적용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아이고. 딱 1번, 2번 두 개만 하자. 나머지는 숙제예요. 지금 보고 해도 돼요. 서술형 포인트 부분을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은총아, if 뭘로 바뀌어요? 그치. 그 다음 엘사 그대로 적어주겠죠? didn't eat이래. 그럼 시제가 그치. 과거니까 현재로 바뀌고 문장이 부정문이네. 그러면 그치. 그러면 동사 자리에 뭐 쓰면 되죠? 굿잡. eat 적으면 되겠죠? so much 적어줄 겁니다. Elsa, as Elsa eats so much. 자, 그 다음에 주절도 가볼게요. 여러분, 조동사 would 있으면 would 없어진다고 생각해. 괜찮지? 그러면 would가 없어졌어. 그리고 이게 부정문이었어. 그럼 비동사를 현재이면서 긍정문으로 바꿀 거야. 주어가 she야. 뭐 적으면 되지? 그치? over weight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해석하면요. 만약 엘사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다면 그녀는 과체중이 아니 텐데잖아요. 그럼 바꿔 말하면 엘사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녀가 과체중이야 인 거죠. 괜찮죠? 찔리네. 자, 밑에도 가볼게요. 자, 여러분 헤드예요. 무슨 시제지? 동주야. 그치. 그러면 실제 시제는 그치. 자, 그러면 if를 뭘로 바꾸지, 동주야? as, I 적을게. 자,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if 절이. 그러면 가정법, 직설법을 바꾸면 네. 자, 헤드에서 의미를 가진 건 여러분 PP 자리에 오는 동사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동주 해줘. I?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임마. 야, 여기서 헤드는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를 부정문으로 바꾼다고 생각해야지. 그래, 근데 과거 시제잖아. 예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진짜 생각보다 많이 틀리거든. 공부를 심지어 등급이 높은 애들도 실수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헷갈리지 마. 여러분 헤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헤드는 조동사 헤드가 맞아요. 시제를 나타내는. 근데 뒤에 나오는 헤드는 일반 동사 헤드예요. 우리는 뒤에 나오는 헤드에 초점을 맞춰야 돼. 얘를 가지고 직설법을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는 일반 동사니까 과거 시제 부정문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두더지 갖고 나와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didn't have 오는 거죠. A million dollars. 괜찮죠? 이런 게 당신들의 부분 점수를 결정할 겁니다. 알겠죠? 괜찮죠? 그리고 간 학교들이 조금 아니야, 너네 학교들은 괜찮아. 영어고는 부분 점수 잘 줘. 창원여고는 조금 박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부분 점수 주잖아. 문성고는 안 준단 말이야. 중간고도 주지 않아. 얘들아, 알겠죠? 자, 그래서 as I didn't have a million dollars 하고 나왔죠. 그럼 내가 100만 달러가 없기 때문에 괜찮죠? 없었기 때문에 뒤에도 볼게요. I 적을게요. could have pp 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과거 완료 시제였다는 거죠? 그러면 직설법에서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럼 여러분 could라는 조동사가 있으면 그대로 살려주라고 했죠? can의 과거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could 적으시면 되죠. 되겠죠? 자, 위에 긍정문이었어요. 그러면 직설법에서는 부정문. 그래서 couldn't 적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 have pp에서 의미를 가진 건 have야, given이야? 그쵸. 그러니까 얘를 날려버리고 얘를 이용해서 적어야 돼. 얘를 이용해서. 알겠죠? 그럼 여러분,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가 어떤 형태로 오죠? 원형으로 오죠? 그래서 give it to my friends 라고 적으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해석하면 내가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나의 친구에게 줄 수 없었다가 되는 거죠. 괜찮지? 그래서 여러분 이 헤드 그러니까 과거 완료일 때 조금 바꾸는 거 조심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거 생각해서 뒤에 건 숙제고요. 자, 뒤로 넘기면 여러분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써봐라 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뭐만 볼 거냐면 과거 완료와 과거 구별만 할게요. 자, 해석 볼게요. 같다면 했을 텐데요. 그럼 여러분 가정법 과거 써요? 과거 완료 써요? 그치. 과거 완료 써야 된다고 했어요. 과거 완료가 실제 시제가 과거였어요. 괜찮죠? 그럼 여러분 밑에 보세요. 3번. 있다면 받을 텐데. 과거 써요? 과거 완료 써요? 네. 가정법 과거 쓰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들아, 애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해. 왜냐면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외우기 때문에 과거 시제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형의 해석을 보면 당연히 과거로 써야 되는 줄 알아. 알겠죠? 근데 가정법에서는 아니라고 했어요. 과거형의 시제를, 과거형의 해석이 있다면 과거 완료를 써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이거 영작 해오세요. 자, 그 다음에 보면 혼합 가정법이 나오죠. 얘들아, 영어에서 기본 가정법이 몇 개라고 했죠? 2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합 가정법은요, 기본 가정법을 섞는 거예요. 자, 기본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였죠. 그럼 여러분 우리 정의 얘기해볼까? 자, 가정법 과거 완료의 정의 뭐였죠? 발생 불가능한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게 과거 완료였어요. if 절에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를 쓰래요. 그럼 여러분 if 주어 뒤에 동사의 형태 뭐 쓰면 되죠? 과거 완료. 네, had pp 쓰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절에는 가정법 과거의 주절을 적을 거예요. 자, 이것도 정의를 적으면 발생 불가능한 어떤 시제의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죠? 과거의 현재예요. 가정법 과거가 나타내는 건 과거의 현재예요. 현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생 불가능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형광펜을 칠할 거냐면 if 절에는 과거의 내용이 오는 거고요. 주절에는요 현재의 내용이 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여러분 주절에는 항상 조동사가 있다고 했죠? 근데 조동사 과거형 우주쿠마를 적을 거고요. 자, 이 뒤에 have pp가 오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가정법 과거의 주절에는 우슈쿠마 뒤에 어떤 형태가 왔죠? 네, 동사 원형이 와야 돼. 자, 근데 내가 이게 가정법 그냥 기본 가정법인지 혼합 가정법인지 어떻게 구별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잖아요. 무조건 힌트가 나와야 돼. 알겠죠? 그 힌트가 뭐냐면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예요. now나 today가 있을 거예요. 괜찮죠? now나 today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밑에 봐봐. 이게 2021년 3월 고1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이거든? 아 물론 이건 문법 문제로 나온 건 아니었어. 근데 여러분 물론 혼합 가정법 밑이니까 당연히 답은 웃비가 될 거예요. 자 근데 힌트가 어디 있냐는 소리죠. 이게 혼합 가정법이란 힌트가 지금 어디 있어요? 네! 이걸 찾으셔야 됐어요. today요. 괜찮죠? 그래서 혼합 가정법은 이런 식으로 얘들아 주절 안에 now나 today가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if 절 말고 알겠죠? 주절에 동사의 시제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면 얘들아 now나 today가 있는지 없는지도 꼭 확인해야 돼. 만약에 이게 today가 없었잖아? 그러면 답은 would have pp가 됐을 거야. 왜냐면 뒤에 had pp가 나왔거든. 괜찮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해석하면요. 만약 artificial light, 인공 조명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켜고 있는 거. 괜찮죠? 자, 인공 조명의 비용이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괜찮죠? Nearly nothing we have today 하고 나왔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여러분 nothing이 주어 자리에 오면 동사를 부정문으로 해석하세요. 알겠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어떤 것도 불가능했을 거야 가 되는 거죠. 생각해봐 얘들아. 이거 1시간 켜는데 막 3천만 원 전기세 나온다고 생각해봐. 이 켤 수 있어? 없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게 혼합 가정법이에요. 그럼 혼합 가정법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야? 아 기본 가정법 두 개가 섞였는데 주절에 now나 today 같은 힌트가 무조건 있을 거야. 이것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괜찮지?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if가 없는 가정법을 정리해 볼 거예요. 괜찮죠? 자 얘들아 봐봐. 일단 가정법의 if가 생략될 수 있어. 괜찮죠? 자 가정법의 if가 생략되면요 도치문이 돼요. 도치라는 건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렇게 과거 시제가 그냥 오는 건 안 오고 이렇게 비동사의 형태가 많이 와요. 그래서 were, 주어, 나머지, 컴마, 주어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이런 형태로 옵니다. 되겠지?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오는 거야. 주어 had 그 다음에 뭐 pp 이렇게 오고 블라블라블라 해서 컴마 찍히고 주어 뭐 조동사 과거에 have pp 왔단 말이야. 괜찮죠? 그리고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어.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거 문법적으로 옳아요? 이거 문법적으로 옳지 않죠? 왜요? 얘들아 문장에서 동사가 두 개잖아. 그러면 동사가 두 개라는 말은 무조건 절이 두 개라는 소리야. 얘들아 절이 두 개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 접속사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건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구조야. 괜찮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if가 생략됐을 때 도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걸 맞출 수가 없는 거지. 응? 이건 무슨 문장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야? had, 주어, pp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이게 바른 구조라고요. 괜찮죠? 이게 바른 구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맞으려면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if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괜찮죠? if가 없다면 무조건 우리는 밑에 구조를 써야 된다는 소리. 괜찮죠? 네. 그래서 if가 생략된 if가 없는 가정법을 봤고요. 2번, 3번은 아예 해석이 달라지는 가정법이라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I wish 가정법이 있어요. 얘들아, 항상 가정법의 대전제는 기본 가정법에 두는 게 맞아.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동사의 시제는 항상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가 적혀 있을 거야. 그리고 비동사라면 항상 개소리 월월만 쓸 거야. 알겠죠? 그것만 기억해줘. 그러면 여러분, 가정법 과거예요. 뒤에 과거 시제와 비동사 were이 쓰이겠죠? 되겠지? 그리고 해석은 좋을 텐데가 될 거예요. I wish는요.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죠? had, pp가 온다는 소리예요. 되겠죠? 그래서 좋을 텐데가 될 수도 있고 좋았을 텐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wish냐 wish드냐에 따른 거니까요. 괜찮죠? 자, 그럼 얘도 서술 포인트가 뭐냐면 얘들아, 얘는 보통 서술형으로 걸 거거든.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되겠죠? 자, 여러분 밑에 문장을 보세요. I wish I were rich 했단 말이야. 아, 내가 부유하면 좋을 텐데 했어. 그럼 여기에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어? 나는 부유해? 부유하지 않다는 숨겨진 의미가 있죠. 되겠죠? 왜냐면 좋을 텐데는 바람이자 소망이잖아요. 그쵸? 그럼 바꿔 말하면 내가 부유하지 않아서 유감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I wish가 뭘로 바뀌겠어요? 유감입니다. I am sorry가 되는 거죠. afraid 같은 의미예요. 유감이다. 괜찮지? 그럼 I wish do잖아. 여러분 시제가 뭐죠? 과거죠? 그러면 I am이 아니라 was sorry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거 직설법이니까 제발 여기 뭘 쓰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근데 얘들아, 이게 직설법으로 바꿀 때 우리가 if 가정법에서는 과거는 무조건 현재로, 과거 완료는 무조건 과거로 바꿨죠. 근데 I wish 가정법은 조금 달라요. I wish 가정법은요, 과거 시제라는 말이요, 주절의 동사의 시제랑 일치한다는 거거든요. 괜찮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현재 시점이라면 I wish I were rich를 쓰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과거 완료면 주절의 동사보다 더 과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I wish I had been rich 라고 했으면 지금 소망하는 시점보다 더 과거에 내가 부자이길 바랬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직설법으로 고쳐보면요. 자, I wish니까 당연히 I am sorry로 갈 거예요. 여러분 여긴 당연히 명의적 대시 생략돼 있어요. I wish I were rich도 마찬가지죠. 자, 내가 지금 여기 과거 시제가 왔다는 건 여러분 뭐라고? I wish 주절의 동사와 시제가 일치한다는 거야. 그럼 이건 현재야 과거야? 현재예요. 현재.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건 바뀌지 않아. 반대를 가정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긍정문이 왔다는 소리는 직설법에서는
부정문이 와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뒤에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현재이면서 부정문 I am not rich가 되는 거죠. 나는 부유하지 않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I wish 뒤에 had pp가 왔죠.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한다고요? 지금 이 바라는 시점보다 더 과거에 내가 부자이길 바랬어. 그럼 I wish는 똑같이 I am sorry로 바뀌는데 주절의 동사보다 더 과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I wasn't rich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밑에 두 개를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과거 시제가 왔다는 건 주절의 동사와 시제가 같다는 거, 과거 완료가 왔다는 건 주절보다 더 과거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어렵지 않아요. 은총아, I wished I were rich 어떻게 바꾸면 돼? 직설법으로. 그치. I was sorry. I am not. I was sorry라며. 시제 같은 건데. 그치. I was not rich가 되어줘. 잘했어요. 자, 가연아, I wished I had been rich는요? 굿잡 잘했어. I was sorry I hadn't been rich가 돼야 되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 과거보다 더 과거는 과거 완료 시제 써야 되니까요. 괜찮죠? 자, 그리고 옆으로 가보면 여러분, 동재 이것만 애들한테 좀 전해줄래? 하나씩 가지면 돼요. 왜냐면 그 우리 교재에 있는 걸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얘들아 고를 수 있는 거랑 만들었어요. 해오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 가면요 as if 가정법이에요. 자, as if는 이 as if가 접속사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as if 자체가 해석이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거예요.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겠죠. 가정법, 기본 가정법 2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그래서 그 시제 항상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과거 시제 월 혹은 had, pp가 온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자, 얘도 얘들아 문법에서는 직설법 전환이 시험 문제로 나올 거야. 알겠지? 이거 말고 나올 게 없어.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주어 동사 as if 이 덩어리 자체가 in fact로 바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I wish랑 똑같아. 주절의 동사 시제와 일치하면 과거 시제가 적혀 있는 거고 주절의 동사 시제보다 더 과거면 과거 완료 시제가 적혀 있는 거야. 괜찮죠? 그럼 보세요. She acts as if she were a doctor. 이렇게 왔죠? 그럼 여러분, 그녀가 마치 의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잖아? 그러면 이걸 바꿔 말하면 in fact가 되는 거죠. 사실. 되겠죠? 그녀는 의사예요,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닌 거죠. 그럼 she isn't a doctor이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럼 밑에 볼게요. She acted as if she were a doctor 하고 나왔죠? 그러면 그녀가 의사였던 것처럼 행동했어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과거 시제니까 주절의 시제랑 똑같죠? 그럼 바꿔 말하면 in fact 그녀는 의사가 아니었었던 거죠. 그래서 wasn't a doctor이 되는 거죠.
그럼 밑에도 바꿨으면 여러분 act 뒤에 had pp가 있죠? 그럼 시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쵸? 그럼 동사 어떻게 바꿨으면 돼? In fact, she 응? 그치, wasn't a doctor 이 되는 거죠. 세영아 마지막 문장은 in fact 하고 어떻게 쓰면 돼요? She good job hadn't been a doctor이 되는 거죠. 자, 이게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세요. 올해 작년 문성고 1학년 서술형 문제였거든. 얘들아 이게 6점짜리였어. 이 두 개가. 괜찮죠? 보세요 여러분. 직설법이 나왔고 이 직설법을 가정법을 고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확인해야 되냐면 가정법의 주절의 시제와 직설법의 시제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자, 두 개 시제가 같아요, 달라요? treat 현재적, aren't 현재적. 자, 시제가 같으면 가정법 과거 써요, 과거 완료 써요? 과거 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she treated the two basketball player 뒤에 당연히 as if 적어야겠죠. 우리 as if 가정법 as if를 반드시 사용할 것 했으니까 이 뒤에 과거 시제를 적어야 된다. 이걸 명심. 그리고 직설법 보세요. 부정문이죠. 그러면 가정법에서는 부정문 적어요, 긍정문 적어요? 긍정문 적어야 돼. 그래서 과거 시제에 긍정문을 잘 적어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그럼 얘들아 in fact 뒤에 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as if 뒤로 가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 주어 보세요. The two basketball player죠. 이미 앞에 한번 언급이 됐어. 얘들아 우리 초자가 아니잖아. 되겠지? 자, 앞에 나온 명사를 쓸 때는 반드시 우리 보통 뭐로 써주죠? 대명사로 바꿔 써줘야 되죠? 복수죠? they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쓰면 돼요? 가정법이니까 비동사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월 내리다 갈겨.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쓰면 돼? The greatest players in the world. 다른 건 건들지도 마. 그대로 쓰면 돼. 그대로. 알겠죠?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녀가 마치 그들이 세계에서 최고의 선수인 것처럼 두 명의 농구 선수를 대우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되겠지? 그럼 여러분 밑에 한번 해보세요. 2번 한번 바꿔보세요. 시제 확인하는 거예요. 시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주어진 시제 talks 현재적. 직설법 보니까 was not 왔네요. 과거네요. 시제가 다르네요. 그러면 과거 써요, 과거 완료 써요? 과거 완료. 직설법이 부정문이네. 그러면 긍정문 써야 돼요. 그래서 as 적겠죠. 그 다음에 he 적고 뭐 적으면 되죠? 과거 완료니까 had been in the army 적으면 되겠죠. 괜찮죠? 어이구 미안하네. as if 여러분 as if 적어주면 됩니다. 괜찮지? 자, 근데 얘들아 as if 뒤에 꼭 가정법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as if는요 현재 그러니까 즉 직설법으로도 사용돼요. as if의 직설법. as if의 직설법이 뭘 나타내냐면 얘들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보세요. She acts as if she were a doctor 하고 왔잖아. 그러면 앞뒤 맥락에서 필자가 이 여자가 의사가 아님을 알고 있다라는 단서가 주어질 거야.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걔가 의사가 아닌 걸 알고 있어. 근데 she acts as if she were a doctor.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의사야 아니야? 이 여자는 의사가 아닌 거예요. 알겠지? 근데 as if 뒤에 이렇게 오는 거지. She acts as if she is a doctor.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필자도 몰라. 이 여자가 의사가 아닌지 맞는지 몰라. 근데 그 여자가 의사처럼 행동을 하네. 그럼 그 여자가 진짜 의사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인다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녀가 의사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장이 이렇게 쓰이면. 근데 이렇게 쓰이죠? 이렇게 쓰이면 그녀는 의사일 수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as if 뒤에 현재 시제가 온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직설법과 가정법을 구별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뉘앙스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말한 거지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만 나와요, 여러분. 알겠죠?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이렇게다. 알겠지? 그러니까 과거 시제를 쓸지 과거 완료 시제를 쓸지가 시제를 쓸지를 너네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법은 고민할 필요 없어. 가정법의 문법 포인트는 무조건 그냥 동사의 시제야. 알겠죠? 자, 그리고 without 가정법을 가볼게요. 얘들아, 전치사 without이 뭐뭐 없이 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정법의 뉘앙스를 살짝 얹어주면 돼요. 그러면 명사가 없다면이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기본 가정법 몇 개라고 동주야? 그치. 기본 가정법 2개 중에 1개 말해줄래, 가연아? 가정법? 과거, 세영아? 가정법? 그치. 그래서 여러분 똑같아. 자, without이 뭐뭐가 없다면이잖아. 해석 봐봐. 현재지. 그럼 이 뒤에는 가정법? 과거가 쓰여야 돼. 자, 여러분 이건 주절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주쿠마 뒤에 동사 어떤 형태가 와야 가정법 과거와 짝꿍이죠? 동사 원형이 오면 가정법 과거와 짝꿍이에요. 얘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without을 if 절로 바꾸는 거거든요. 얘를 if 절로 바꾸려면 얘들아 뭘 봐야 되는 거야?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이게 포인트야. 우주쿠마 뒤에 동사 원형이 와 있어. 무조건 가정법 과거인 거지. 그러면 여러분 if 절에 가정법 과거 쓰라는 소리예요. 이거 형태를 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형태예요. if it were not for. 괜찮죠? if it were not for. 되겠지? 자, 조건이 있어. without을 2 단어로 바꿔 쓰시오 하면 but for 쓰면 돼요. but for. 근데 without을 if로 시작하는 절로 바꿔 쓰시오 하죠? 그러면 if it were not for 적는 거예요. 근데 접속사 if 없이 without을 바꿔 쓰시오 하죠? 그러면 were it not for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if가 생략되면 도치가 일어난다고 알려드렸죠? 이게 if가 생략되고 도치가 일어난 형태인 거죠.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등학교 가면 서술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몇 글자 이내로 쓰시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3개 중에 그 글자 수에 맞는 게 무조건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맞춰 쓰면 돼. 알겠지? 그러려면 여러분 이 형태를 다 외워놔야 된다는 소리죠. 되겠죠? 근데 사실 얘들아 마지막 형태는 우리가 if가 생략되면 도치가 일어나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만 외워두면 밑에 건 자동적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고 그냥 but for, if it were not for만 외우면 돼.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조동사 과거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구나. 가정법 과거.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되겠지? 그럼 밑에 보세요. 밑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그러면 과거 시제인 거예요. 없었다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조동사 과거 뒤에 과거 완료래 어떤 형태가 오죠? 어떤 형태가 와? 공주야 생각해봐. if 절에 had pp가 있고 그걸 그대로 뒤에 갖고 오면 되잖아. 그러면
그치, have pp가 쓰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동그라미 쳐드린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모양에서 월이 had pp로만 바뀌면 돼. 괜찮지? 그럼 어떻게 바뀌면 돼? if it had not been for이 되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not의 위치는 항상 조동사 뒤나 비동사 뒤인데 조동사랑 비동사랑 같이 있으면 무조건 조동사 뒤에 적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not의 위치만 기억해주면 되죠. 그럼 여러분 이것도 if가 생략된 도치구문 모양. 괜찮지? 자, 그리고 두 단으로 바꾸라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버플로 바꾸면 된다는 거. 되겠지? 자, 그럼 밑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without을 if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꿀 거예요. 한번 바꿔볼게요. 뭘 봐야 돼요? 주절에 우주쿠마 빨리 찾아서 그 뒤에 어떤 형태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봐봐 여러분 주절에 조동사 찾았어요. 우주쿠마. 자, 그 뒤에 어떤 형태 있어요? have been이 있네. 그럼 여러분 이건 가정법 과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네, 과거 완료죠. have pp 쓰면 무조건 과거 완료. 그럼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죠? 뭐 쓰면 되죠? if it had not been for the formation. 여러분 이건 다 적어야 돼. formation and the maintenance of social bonds까지 적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게 조건으로 어떻게 나올 거냐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죠. 지금 if절로 쓰면 13글자란 말이지. 근데 이렇게 적는 거지. 12글자로 쓰시오. 그럼 이거 무슨 소리야? 조건에 12단어로 쓰시오 했어. 글자 말고 여러분. 글자로 쓰면 알겠다. 단어로 쓰시오 했어. 그럼 이거 뭐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 if 생략하고 도치하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되죠? 왜 이거 if로 적었니? 되겠지? 그럼 어떻게 적으면 돼? 이거 had it not been for 뒤에 그대로 적으라는 소리죠.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를 가면 얘들아 조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면 조건을 잘 읽어야 돼. 알겠죠? 그 조건 안 읽어서 틀리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시문 잘 읽고 조건 제발 잘 읽어주세요. 네. 괜찮죠? 그러면 여러분은 가정법을 다 한 거예요. 되겠지? 그럼 여러분 이거 해석해보면 없었다면으로 해석되는 거죠. 사회적 유대의 유지와 형성이 없었다면 여러분 early human being 어떻게 해석할 거죠? 그치, 초기 인간들은 해야 돼요. early의 해석, 초기의라는 뜻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맨날 일찍 이렇게 말고 있잖아. 초기 인간들은요 아마도 would not have been able to cope with 나왔네. 여러분 cope with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적어줬다. 다루다 처리하다다. 그치, handle 또요? 그치, deal with 또요? treat 괜찮죠? 그리고 여러분이 주소로 알고 있는 단어 address까지 괜찮지? 다 처리하다 다루다로 나올 수 있는 동사들이니까 같이 기억해놔. 물론 뉘앙스는 살짝씩 다르지만요 여러분.
네, 큰 틀의 뜻은 똑같으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리하거나 어댑트도 나왔네. 여러분, 어댑트 혼동 어휘로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라서 같이 적을게요. 여러분, 어댑트의 혼동 어휘 adopt죠. 자, adapt는 뜻이 뭐죠? 적응하다예요. 괜찮지? 그래서 지금 이 형태처럼 adapt to 해서 뭐뭐에 적응하다 이렇게 많이 쓰일 거예요. 자, adopt는요, 여러분. 채택하다입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뜻을 추가적으로 더 외울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소설을 영화에 맞게 적응시켰어. 그럼 우리가 소설을 영화로 어떻게 했다고 하죠? 네, 각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adapt예요. 그리고 여러분, 채택하다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키우고 싶은 아이를 채택해서 우리 집에 데리고 와. 그걸 뭐라고 하죠? 네, 입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큰 틀의 뜻을 외우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연관시킬 수 있으니까.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그들의 물리적인 환경에 적응하거나 물리적인 환경을 다룰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without까지 봤습니다. 괜찮죠? 시간이 좀 남는다. 여러분, 우리 그 조동사 대부분 볼 수 있겠다. 조금만 같이 볼게요. 자, 프린트를 갖고 왔을 것 같으니까요. 네. 그 우리가 어디까지 같이 했었죠, 여러분? 그 과거에 대한 가능성과 추측 후에는 같이 했죠. 네. 그리고 이거 보면 되죠. 의미에 주의해야 할 기차 조동사. 맞죠? 이것도 몇 개 같이 했니? 아니면 아예 안 했니? 아예 안 했어. 자, 여러분 여기서는 used to 주의하라고 했어요. 얘들아, 여기서 used to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used to의 해석. 그치, 뭐뭐 하곤 했답니다. 괜찮죠? 그리고 여러분, used to는 두 개였잖아요. 과거의 습관과 또 뭐가 있었죠? 뭐뭐 였다 했다로 해석되는 과거의 상태가 있겠죠. 괜찮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과거의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샴푸와 다른 모발 제품은 유발했다. 피부 트러블을. 그래서 나는 사용합니다. 뭐를 사용해요? 여러분 fragrance 뜻이 뭐죠? 향기죠? 그리고 프리가 붙잖아요. 뭐뭇이 없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향기가 없는 물품을, 그치, 상품을 사용합니다 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would를 보는 겁니다. 얘들아, 여기서 would 어떻게 해석했어요? would가 해석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힌트가 되는 건 사실 often이에요. 종종 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used to 과거의 습관 정도로 보면 되겠죠. 나의 멘토는 종종 나에게 말하곤 했어. 뭐라고? The difference between a dreamer and the doer is a decision 하고 나왔죠. 얘들아, 이렇게 이열이 붙어요. 그럼 뭘 나타내는 거죠? 그치, 행위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얘들아, dream 꿈꾸는 거죠. 그러면 꿈꾸다의 행위자, 꿈꾸는 사람이죠. 우리 그런 걸 몽상가라고 합니다. 괜찮지? 자, do 뜻이 뭐예요? 하다죠. 그러면 이열이 붙어서 하는 사람, 실천가인 거죠.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 몽상가와 실천가의 차이는 엄밀히 말하면 실천가 사이의 차이는 decision 결단이다 라고 나에게 말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네. 자, cannot help ing. 여러분 cannot help ing 어떻게 해석해요? 굿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뭐뭐 할 수밖에 없다예요. ing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죠.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죠? cannot but 동사원형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으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얘들 여기서 but의 의미는 다 뭐뭐가 아닌 이란 뜻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동사의 행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행동이 아니면 선택이 없는 거,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 괜찮지?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동주야? 그치. 가 되는 거죠. 괜찮지? 그리고 또 좋은 표현 하나 왔죠. 여러분 in order to 고민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조건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목적 뭘로 바꿀 수 있죠? in order to를 so as to 또는 이 in order so as를 생략해서 그냥 투부정사로도 쓸 수 있죠.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in order to so as to 뭐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197번은 이거는 제가 그때 적어드렸죠. 안 했니? 안 적어줬니? 와, 굉장히 어려웠겠는걸? 여러분 이게 잘 안 나오는 표현이어가지고 아마 엄청 골머리를 쌓았을 거긴 한데, 자, cannot 동사 원형 to 여기서는 하일린데 얘들아 보통은 much로 많이 나오거든. 자,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야. 괜찮죠? 그러면 there were many volunteers 라고 나왔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어요. at the disaster. disaster 뭐죠? 재난, 재해잖아요. 그러면 재해 상황에 되겠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아무리 칭찬받아도 지나치지 않아. 그 말인즉 칭찬을 엄청 받아야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 praise 나왔으니까 praise도 여러분 정리해 놓으세요. 얘들아 praise 칭찬하다죠. 뭘로 바꿔 쓸 수 있죠? 칭찬하다 그치 플리먼트. 괜찮지? 그리고 컴플리먼트가 나오면 또 얘랑 비교해야 돼. 뭐? 컴플리먼트. 이게 발음이 똑같거든? 근데 스펠링 하나 차이죠. 자, 저번에도 말했지만 칭찬받으면 어때? 아이 좋아. 그렇죠? 칭찬받으면 아이 좋아. 그래서 아이가 오면 칭찬하다요. 알겠죠? 이가 오면 여러분 보완제 아니면 보완하다. 우리 보어 자리에 C 쓰잖아. 그때 보어가 컴플리먼트예요. 그래서 보어 자리에 C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안 까먹겠죠? 아이 좋아. 자, 그리고 밑에 볼게요. 오호, 메이웰이 나왔다. 메이웰. 여러분 메이웰 어떻게 해석했어요? 네, 메이웰은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엄청 가능성이 높은 일에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능성 아주 높은 일에 사용이 되는 거죠.
자, what we think we know today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어 자리 맞죠? 맞죠? 자, 아주 가능성이 높아. 뭐 할 가능성이 높아?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내일은. 되겠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일은 틀리는 게 당연해가 되는 거라고요. 너무너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괜찮죠? 그리고 밑에는 바로 may as well이 나왔네. 여러분 may as well은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이거 had better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뜻이 뭐예요? 그치, 뭐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충고의 표현인데 선택권이 없는 충고인 거죠. You may as well borrow a person's money as his time 하고 나왔죠. 여러분 여기서 as는 보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럼 당신은 누군가의 돈을 빌리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의 시간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마지막 would rather 나왔네요. 거기에 than도 있네요. 그쵸? 여러분 would rather A than B 하면 어떻게 해석하랬죠?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어 이렇게 해석하랬어. A 하겠다 혹은 뭐 A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괜찮죠? 그럼 보세요. B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조명 아래서 혼자 work 걷느니 차라리 어둠에서 친구와 함께 걷겠다가 되는 거죠. 괜찮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then은 접속사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반복되는 걸 생략해 준단 말이죠. 그럼 이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work가 생략된 거예요. 동사 work가 여기 생략돼 있다. 알겠죠? 그럼 해석할 때도 우리가 빛에서 혼자 걷느니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괜찮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수동태 한 번만 조금만 보고 집에 보내줄게. 나 문장 전환 해오라 하지 않았니? 맞지? 이거 두 개 아니었나? 217이랑 218? 그 너네가 아니었나? 문장 전환은 없었어? 그럼 너네가 아닌가 보다. 미안해 얘들아. 그럼 여러분 이거 문장 전환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이거 우리 수동태 할 때 했단 말이야. 혹시 기억이 날까? 조용하지 않는 곳.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어 놓으세요. 이게 나중에 능률 킹 쓰시는 세 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창의력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원래 수동태 말고 능동태로 이 문장을 바꾸면 자 여러분 행위자가 일반이니까 생략된 거잖아. 그래서 people say that books are better than the movies created from books 이렇게 올 거예요. 그쵸? 이게 능동태 문장이에요. 되겠죠?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얘들아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이 모양이 아니죠. 그쵸? 이 모양이 아니에요. 왜? 우리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를 주어 자리에 갖다 쓰잖아. 그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얘들아 얘가 주어 자리에 있어야지. 그쵸? 그 다음에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is said가 돼야 된단 말이야. 엄밀히 말하면 이게 수동태 문장이죠. 근데 영어는 주어 자리에 긴 명사가 오는 걸 극혐하잖아. 그래서 얘들아 주어 자리에 지금 뭘 쓴 거야? 가짜 주어를 쓴 거야. 괜찮죠? 그리고 진짜 주어를 뒤로 옮긴 거야. 그쵸?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해석하면요 여러분 that 이하라고 that 이하가 말해진다야. 그치? 전해진다 이렇게 해석될 거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 대단에 있는 이 주어 있죠? 이 주어가요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즉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이 문장 전환이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that 안에 있는 주어가 진짜 주어 자리에 왔을 때 문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is said까지는 그대로 적어야 돼요. 아, is said 적으면 안 되죠, 여러분. are said 적어야죠. 왜? book 아니고 books니까요. 이거는 맞춰줘야 돼요. 시제만 잘 챙겨서 주어랑 수일치만 잘 시켜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hat절을 여기 갖다 붙여야 된다는 건데 얘들아, that 안에 있는 주어가 지금 사라졌어. 앞으로 빠져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단순 접속사 that이라서 뒤에 무조건 완전한 절이 와야 돼. 근데 주어라는 문장 성분 하나가 없어졌어. 더 이상 that절은 유지될 수 없다는 거죠. that을 없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 남냐면 이만큼의 덜이가 남는데 얘가 얘 뒤에 와야 된다는 소리거든. 근데 이미 앞에 동사가 적혀 있어. 동사 또 적을 수 있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는데 동사가 아닌 걸로 우리가 바꿔줘야 돼. 자,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는데 동사는 아니래. 그게 뭐야? 준동사죠. 여러분, 우리 준동사 중에서 형태, 준동사 중에서 쓰임이 제일 다양한 준동사가 뭐예요? 자, 동명사는 명사 자리에만 쓰라고 정해져 있어. 그쵸? 분사는 형용사로만 쓰이잖아. 근데 투부정사를 생각해봐. 여러분, 투부정사의 부정이 어떤 뜻이야? 정해지지 않았다는 소리야.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걔는 명사로도 쓰고 형용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쓰죠. 그래서 얘를 투부정사로 바꿔줘야 돼. 괜찮죠? 자, 그럼 여러분 to를 쓰겠죠? 그럼 to 뒤에는 항상 동사원형이 와요. 아의 동사원형 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 지금은 보세요. 여기 is였고 여기 a였어. 시제가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to be를 쓰면 돼요. 괜찮지? 근데 얘들아, 얘가 a가 아니라 were이었다면 이 자리가요, a가 아니라 여기에 were이 왔다면 시제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지금 시제가 다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준동사 할 때 했어요. 주절의 동사와 시제가 다르면 뭐냐고? 무슨 시제냐고? 준동사의 가현이 대답 못해도 돼. 이 인간들 대답해봐라. 준동사의 시제 2개밖에 없다 했어. 예, 인간들아, 준동사의 시제 2개. 무슨 시제? 어? 아유, 모르는 거야. 단순 시제와 어떤 시제? 빨리, 내가 단순 시제 알려줬으면 나머지한테 그치, 완료 시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 이게 나타내는 게 뭐였습니까? 수절의 시제와 같은 일치. 완료 시제는요? 그치, 주절의 시제보다 더 과거였잖아요.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 형태가 단순 시제는 to 뒤에 너네가 아는 거 그대로 동사원형 오는 거 되겠죠? 얘들아, 이름 봐봐. 완료 시제야. 뭐 쓰면 돼? 그래, 이 사람들아, to have pp 쓰라 했잖아요. 괜찮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 were이 있었어. were이. 그러면 얘들아, 이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to have been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들아,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 이 자리가. 알겠지? 그럼 여러분, 이 밑에 거도 한번 그렇게 바꿔서 갖고 오세요. 알겠죠? 한번 바꿔보세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거 빨리 줄게요. 자, 공주야, 뒤를 좀 전달해 줄려? 여러분, 이거를 풀어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지를 보내드릴 거고 여기서 틀린 거를 보내주시면 그거 풀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한 번은 면대면 보강, 한 번은 영상 보강으로 2번 빠진 거를 채워보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큰일 날 뻔했죠?